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 자꾸 파묘하느냐. 제가 최근 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파묘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신지 잘 모르겠네요. 예. 뭐 다른 데에서 하시는 말씀 혹은 뭐 댓글창에 올라오는 얘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주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창에서 댓글 가지고 대전 난리 벌이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김영임님께서 장용진 화이팅! 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 야, 요거는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야, 이거 주식 얘기라고 해야 될런지, 국제 정세 얘기라고 해야 될런지, 아니면 경제 얘기라고 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밀리터리잖아요. 밀떡이잖아요. 밀떡. 예, 모르시는 분들 계셨어요? 저 진짜 밀떡이에요. 저 밀리터리 이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실제로 밀리터리 쪽으로도 공부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장교 출신이잖아요. 특히 저는 서구권보다 이 동구권 이쪽의 전술이나 무기 체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저 밀떡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저 밀떡답게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막 뜨겁잖아요. 5,000포인트를 갔어요. 5,500포인트 갔나? 야, 근데 진짜 윤석열이 있을 때 이 주가 지수 2,000도 위험했잖아요. 주가가 2,000이 무너지고 1,000으로 내려앉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하나 없앴을 뿐인데 지금 주가 지수가 5,500, 2배가 됐어요. 2배가. 대단하죠. 현재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활황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이런 반도체 주들입니다. 그 AI 산업이 지금 크게 활성화되면서 이 AI가 이게 물론 이게 그 프로세서, 그러니까 GPU 같은 프로세서가 핵심이겠습니다만 이 GPU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실은 램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기억을 해줄 수 있는 기억 용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억 용량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예, 거기가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인 AI 열풍을 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푹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삼성이 지금 삼성전자 15만 원 갔다며. 야, 대단해.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집권 초기에 그 젠슨 황인가요? 그 엔비디아 그 CEO를 불러오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확 띄웁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 같은 사람이 중국과의 거래를 끊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눈을 돌리게끔 해준 거잖아요. 동시에 애플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나라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에 계속 밀려가지고 고전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제 한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기는 지금이 최고치야. 앞으로 뭐 상당한 계속해서 좀 뭐 최고를 계속 기록할 겁니다만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을 할 수 있는 지금 기대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실은 방위산업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SK 하이닉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화, 뭐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 그죠,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그 LIG 넥스원, 한화 뭐 이런 데가 지금 뭐 관심을 끌고 있죠. 근데 지금도 주가가 높다고 하는데 이거 높은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다 어느 정도로 올라온다? 삼성 또는 SK 하이닉스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고요?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들, 유럽과 동남아에서 한국을 서방 세계의 변기창으로 여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기창의 핵심이 누구야? 우리나라 방산기업입니다. 미국이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무기를 다 공급하고 있죠. 특히 소면은 서방 진영, 이 서방 진영의 무기를 미국이 다 공급해 왔고 우리도 미국 무기를 사서 썼는데 미국이라는 데가 변덕이 심해요. 지금 트럼프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다, 만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제 전투기를 사면은 미국하고 완전히 척을 지게 돼. 참 애매하죠.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데 미국이 무기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이 선택지가 없어요. 중국으로 가면 미국하고 척질 것 같은데 미국하고 척을 질 수는 없고 무기는 있어야 되겠고 그럼 어디로 온다?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미국처럼 최첨단의 무기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성능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 무엇보다 제때 납품해 줄 수 있고 대량으로 납품해 줄 수 있으며 심지어 자기 나라의 공장도 지어주겠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전 세계가 한국으로 대거 달려들 거란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미국하고 싸우지 않을까? 미국이 우리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우리를 또 어떻게 뭐 괴롭힌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나? 우리를 견제하지 않겠나? 물론 할 거예요. 하지만 미국 거하고 우리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최첨단의 무기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최첨단의 무기, 이게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 무기가 중요한데 하이엔드 무기만큼 뭐가 중요하다? 그 중간쯤에서 몸빵을 해줄 꽤 괜찮은 성능의 적절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대거 필요하더라. 질로 승부하는 게 소량이 있겠지만 양으로 승부하는 것도 필요하더라. 싼 값에 양으로 승부할 수 있는 거. 미국은 싼 맛에 양으로 승부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뭐다? 그걸 해주는 데가 이제 한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F-35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지. 근데 F-35가 비싸요. 비싸고 미국이 잘 안 팔아. 근데 F-35급의 전투기가 필요해. 그래서 어디를 한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KF-21을 사는 거야. F-16을 사고 싶어. 근데 F-16을 안 팔기도 하고요. 지금 F-16 지금 주문이 밀려가지고요. 향후 10년 동안 F-16을 받을 수도 없어. 당장 필요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의 FA-50이 거기 팔려 들어가는 겁니다. 가격은 훨씬 싸요. 지금 우리나라 FA-50이 가격이 한 600억 정도 하는데 지금 F-16 이번에 새로 나오는 최신형 F-16V 뭐 바이퍼라고 하잖아요. F-16 바이퍼 같은 경우에 1,600억이에요. 1,600억. 우리나라 무기 한 3배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F-16 한 대를 살 거면 FA-16 FA-50 2대 반을 사는 거야. 그리고 F-16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FA-50은 앞으로 2, 3년 안에 다 가는 거야. 그럼 당장이 급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야, F-16은 언젠가 들어올 테니까 그때 기다리고 당장 필요한 거는 사와. 할 거 아니에요. 자, F-35 사고는 싶은데 팔지 안 팔지 잘 몰라? 그럼 어떻게? 야, 일단 KF-21 사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 서방 진영의 변기창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지금 현재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양으로 승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제가 너무 서두를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게 최근에 어느 이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유럽이 무릎친 K 방산의 신의 한 수. 이게 뭐냐면 노르웨이가 우리나라의 다련장포죠. 천무를 공식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이 천무는요, 실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하이마스와 비슷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이마스랑 성능은 비슷해요. 뭐 내구성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제보다 조금 B급이긴 하지.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그래요. 이게 좀 비유가 좀 거시기한데,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휴대폰 중에 최고로 치는 게 뭡니까? 애플이죠. 아이폰. 그 다음이 갤럭시죠. 아이폰을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은 다 갤럭시 사잖아.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가 딱히 아이폰보다 못한 게 없어. 뭐만 못합니까? 네, 보안이 좀 딸리더라, 그죠? 근데 그 보안 빼고는 나머지는 딱히 못한 게 없지. 자, 어떤 사람들 아이폰은 못 사고, 그렇다고 중국 폰은 믿음이 안 가고, 뭐 어디가 다 갤럭시로 오는 겁니다. 이 갤럭시와 같은 휴대폰 시장에서 갤럭시와 같은 위치를 가진 게 우리나라 방위산업 물건이고요. 하이마스가 그 비슷한 개념인 거지. 미국의 하이마스가 아이폰이라면 우리나라의 다련장포 천무는 갤럭시쯤 되는 겁니다. 근데 노르웨이가 아이폰을 안 사고 갤럭시를 산 거야. 왜? 빨리 갖다 준다고. 당장 필요하니까 빨리 갖다 준다고. 그 다음에 또 뭐? 미국은 절대 무기를 팔 때 외국에 공장을 지어주는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기 공장을 지어주잖아.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로 온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위 산업 수출고가 이제 40조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로 보이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전란의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앞에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자, 이제부터 장용진 TV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드디어 전란의 시기로 들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로도 30년 동안 평화였어요. 자, 냉전 종식을 중심으로 해도 30년 동안 평화였고, 2차 세계대전을까지 생각해보면 무려 8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세기 동안 평화가 이어왔어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뭐가 터집니까? 예,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 그 다음에 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터지죠. 자,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시끌벅적하죠.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베네수엘라도 한 방 때리고 이란도 이번에 한 방 때리려고 그러지. 어쩌면 북한을 때리겠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이 커지고 있고요.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새롭게 블록화되고 있는 형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로웠던 세계가 다시 전쟁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이나 아프간전, 걸프전 등 지역적인 분쟁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닥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80년 만에. 냉전 때는 좀 조마조마한 불안한 평화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큰 전쟁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체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는데, 자, 이제 그 시기가 다 끝난 겁니다.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의 시작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그럼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다음이 폴란드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에 넘어가면 다음은 독일입니다. 핀란드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다 마찬가지야.
북해를 건너서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넘어올 것 같아. 핀란드는 한때 소련에 소련에 함락되기도 했어요. 이들은 지금도 러시아가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는 팽창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팽창을 막아줘야 되는 데가 어디? 미국. 근데 미국이 거기 관심이 없어. 트럼프는 봐. 푸틴이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그 침략을 막는 게 아니라 지는 딴 데 가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어. 마치 동유럽은 푸틴 네가 알아서 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구역은 네가 지켜. 내 구역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대만 먹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죠. 전쟁의 위기입니다. 자,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지금 골 때리는 데가 어디냐? 유럽입니다.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은 계속해서 무기를 생산해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쟁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유럽은 평화의 시대를 맞아서 전쟁 준비를 안 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나토에 맡겨놨는데 나토는 미군이 절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군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야. 나토가 지금 완전히 공중분해되게 생겼어. 그러면 유럽은 전쟁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프랑스하고 영국이 핵 보유국이죠. 하지만 프랑스가 실제로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실제 병력이 얼마냐? 1개 사단이 안 돼. 영국 사단 하나를 지금 동원을 못 해요. 독일 그나마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여기도 탈탈 털어도 군단이 안 나온대요. 사단이면 10,000명 정도잖아요. 군단이면은 4, 5만 명이잖아요. 근데 4, 5만 명을 못 모으는 거야. 지금 공식적으로는 독일이 30만 명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아니야.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들 지금까지 해군, 공군 중심으로 해서 파일럿이나 이런 그 장기간 그 복무를 해야 되는 기술 집약형 이런 군대를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전쟁은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기술을 중점으로 하는 하이테크 무기도 필요한데 보병의 몸빵도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값비싼 미사일이나 전투기보다 100만 원짜리 드론이 더 무서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게 지금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유럽에 있느냐? 없어. 지금까지 유럽은요, 소수의 하이테크,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국방을 유지하는 겁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꾸준히 투자를 한다였어. 그래서 소수의 하이테크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적은 병력으로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멀티롤에 아주 다기능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중심으로 돌린 거야. 그리고 그 멀티한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장기 지원의 소수의 병력만 유지해 왔어. 근데 이제 전쟁이 빵 터졌는데 그 소수의 병력이 아니야. 이제 많이 끌어모아야 돼. 그래, 자, 사람은 끌어모을 수 있다 쳐. 그 사람들을 그냥 내보낼 거야, 전쟁터에. 총 한 자루라도 쥐어서 내보내야 되잖아. 총 만들어야 되는데 총 만들 공장이 없네. 총 만들면 어떻게? 총알도 있어야 되는데 총 한 자루에 몇백 발씩 몇천 발씩 총알이 가야 되는데 총알 어디서 만들지? 총알 만드는 공장 문 닫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지금 전황을 좌우하는 게 뭐냐면 드론하고요, 포병 전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최첨단 자주포, 우리나라 K9 자주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를 싸우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도 되냐 하면 우리가 똥포라고 부르는 거 있죠. 똥포까지 갖고 와가지고 포를 쏴요. 포격전을 벌여요. 근데 똥포든 자주포든 포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포탄이 없는 거야 지금. 포탄 만드는 공장 문 닫았어요. 유럽에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포탄을 사가지고 간 거야.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란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평화 속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유럽이었던 거예요. 구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유럽은 군비 축소를 대대적으로 진행합니다. 군대를 거의 다 해체해버렸어. 중공업 쇠퇴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가 조선 강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조선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심지어 스웨덴 말리에 있던 그 대형 크레인이 울산으로 옵니다. 말리의 눈물 괜히 나왔겠어? 근데 조선소가 없으면 뭘 못 만듭니까? 전함을 못 만들어요. 군함을 못 만들어요. 지금 유럽은 당장 군함이 필요한데 군함 만들 데가 없는 거야. 미국에서 뭐 군함을 사들이려고 하는데 미국은 안 팔라 그래. 아니면 값이 비싸. 안 그러면은 군함 줄게 니들은 뭐 줄 건데? 요라고 있어. 이런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 당장 러시아는 쳐들어오겠다고 설쳐드는데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어. 돈은 있는데 어떻게?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유럽의 변기창이 된 거예요. 제가 서방의 변기창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 유럽의 변기창이 된 겁니다. 군수 기지가 돼버렸어요. 그 군수 기지의 핵심에 우리나라 방위산 방산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방산이 얼마나 지금 앞으로 커지겠어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저는 한 2, 3년 더 끌 거라고 봅니다. 유럽은요, 지금 유럽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한테 제공을 하면서 계속 싸우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죠. 돈도 주면서, 현금을 주면서 그냥 싸우라고 전쟁하도록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왜 이러느냐?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패전이 확정적이에요. 우크라이나가 향후에 러시아의 위성 국가처럼 전락할 거라는 건 거의 명약 관하예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돈을 퍼붓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유럽이 재무장을 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유럽이 재무장을 하려면은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에 붙잡혀 있어야 돼. 또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야. 소모전을 해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상당히 지금 다 앵꼬가 났습니다. T-90 전차가 러시아는 제일 최신형이거든요. 근데 최신형 전차를 이미 다 소모했고 T-72도 지금 거의 다 소모해서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호이 35가 주력이었는데 수호이 35로 모자라가지고 지금 옛적에 쓰던 미그 25, 미그 23 이런 것도 끌고 나온대요. 그리고 러시아도 퇴역시켰던 전함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쓴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러시아가 지금 자주포 꽤 괜찮은 거 많았는데 자주포가 모자라가지고 얘네들도 지금 똥포 쓰고 있대요. 포탄이 모자라가지고 북한에게 손 벌렸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포탄 가지고 옵니다. 북한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탄을 만들어서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비축탄을 지금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지금 계속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투력과 국력을 소모하게끔 그 소모를 누가 시키는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투력을 쏟아붓고 소모를 하는 동안에 유럽 국가들은 재무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기가 필요하겠죠. 그동안 작살난 무기 다시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포탄 그렇게 다 쏟아부어 썼으니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 기간 동안에 유럽은 재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쏟아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듯이 전쟁이라는 것은 소모전입니다.
국력을 쏟아부어서 생산력을 쏟아부어서 싸우는 거예요. 끝없이 박살내고 끝없이 파괴되고 계속해서 만들어 갖다 공급을 하고 공급하는 족족 박살나고 그런 겁니다. 전쟁은 소모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죠.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게 뭐냐? 첨단 무기만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전쟁은 첨단 무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양으로도 승부를 해야 되더라. 지금까지 유럽은 첨단 무기, 하이엔드급 무기를 개발해서 소수를 딱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기술은 계속 유지 발전시키되 그걸 뭐 대량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걸 중심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첨단 무기를 개발해서 소수만 보유합니다. 근데 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조금밖에 안 만들면은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죠. 비싸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끼리 공동 개발해서 공동 생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썼어요. 그게 유로파이터 같은 겁니다. 또는 그 다음에 미국의 F-35 같은 경우도 공동 개발 국가 뭐 몇 개 나라가 참여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보니까 첨단 무기만 가지고 전쟁되는 게 아니네. 오히려 질보다 양이네. 이게 드러납니다. 질보다 양이다. 적절한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풍부한 수량. 한마디로 양으로 승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유럽은 아니더라. 유럽은 이미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걸 누가 해줄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한국만 해줄 수 있다 이거야. 유럽이 생산력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메꾸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메꾸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확실한 게 있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군비를 확장할 거예요. 그럼 유럽도 거기에 맞춰서 군비 확장하겠지. 군비만 확장할 거냐? 예, 군비 확장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소모품도 같이 확장이 돼야 돼. 탱크만 만드는 게 아니라 탱크에 들어가는 포탄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탱크 한 대 만들었다면 포탄은 100발, 1000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유럽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탱크를 만드는 것도 지금 최첨단 탱크 한두 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최첨단은 아니지만 한 90%밖에 안 따라가지만 싸게 만들 수 있는 거 우수수수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벤츠 한 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나타 100대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 전쟁을 한다는 거야. 1억짜리 뭐 벤츠차 같은 거 뭐 1억 뭐 넘는 거 뭐 수두룩하죠. 뭐 저기 뭐 마이바흐 그건 뭐 10억짜리 차래매. 근데 그 10억짜리 차 한 대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값싼 소나타 100대가 더 낫더라 이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값비싼 마이바흐 만드는 데 집중해 있지. 값싼 소나타를 만드는 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많이 못 만들어. 근데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다?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각종 소모품도 많이 따라가겠죠. 그럼 이거는 향후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갈 거예요. 이 사이클이 20년, 30년 가는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겠죠? 유럽이 무기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언제 갖출 것 같아? 10년 안에는 못 갖춰요. 10년 동안 열심히 해야지 10년 뒤에 첫 생산품이 나올 겁니다. 첫 생산품이 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것 또한 적어도 5, 6년은 걸려요. 한 10년은 걸릴 거야.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유럽의 무기고 병기창 군수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군수기업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20년 동안은 이 기업들, 방산기업들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싸다고 하지만 비싸요. 전투기 한 대 600억이랬잖아. FA-50 그 경전투기예요. 전투기에서는 그
그 뭐냐 마티즈 같은 거예요. 전투기 그 계에서는 마티즈, 예를 들면 엑셀, 포니 엑셀 이런 정도예요. 그렇지만 이게 20년, 30년 계속 공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 삼성전자를 살 게 아니라 방산주를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요거죠. 자, IMS님께서 독일은 안 만드나? 독일 만들어요. 근데 독일이 많이 못 만들어. 독일이 10대, 20대 이렇게 만들어. 근데 지금은 10대, 20대가 아니라 100대, 200대, 300대, 1000대 이렇게 필요한 거야. 그렇게 못 만들어요, 지금. 만들 수 있는 그게 없어. 기술은 있는데 공장이 없어요. 공장 없이 만들 수 있어? 그리고 탱크 만드는 공장 뚝딱뚝딱 뭐 지어져? 안 지어져요. 그 공장 짓는데 몇 년 걸려. 그죠? 언제 지을 건데? 공장 짓는다고 바로 제품 나오나? 공장 짓고 난 다음에 뭐 시험 가동 거쳐가지고 실제로 첫 생산품이 나오려면 그것도 한참 걸려요. 그런 겁니다. 그거 뭐 공장이 한 군데만 있어야 되겠어? 그게 몇 개씩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몇 년씩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최첨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영국하고 그 독일하고 지금 뭐 전투기 만듭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이 합작해서 그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영국이 엔가드 이래가지고 그 전투기를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게 비싸요.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비싸.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해. 당장 필요한데 미국은 무기를 잘 안 팔라 그러고 팔겠다는 무기는 지금 주문이 밀려가지고 언제 올지 몰라. 당장 필요한데. 그러면 당장 필요하니까 뭐야? 싼 맛에 한 10년만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거 없니? 이거 한국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10년, 길게 보면 20년까지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꽤 괜찮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를 상대로 팔 거 아니야. 무기라는 게 비싸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FA-50 같은 게 전투기로 치면은 마티즈부터 좀 심할래나? 엑셀, 포니 엑셀 정도 되는 급이에요. 그래도 비싸잖아. 포니 엑셀, 아무리 마티즈도 몇백만 한단 말이야. 지금 캐스퍼, 경차, 캐스퍼가 거의 1000만 원 한다며. 비싸요. FA-50도 비싸. 한 대에 적어도 600억씩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앞으로 그 몇 대를 팔지 몰라. 논하는 거죠. 그 K2 전차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대에 80억 한 대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레오파드 전차 같은 거, 프랑스 전차나 뭐 이런 거 또는 뭐 독일 전차 같은 경우에 이런 전차들이 뭐 200억에서 300억 그렇게 간대요. 근데 200억, 3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문해도 언제 납품이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80억 하는 거, 근데 80억이 말이 80억이지 그게 싼 값은 아니죠. 캐스퍼가 2천만 원 합니까? 2천만 원씩이나 해요? 오씨 비싸다. 자, 모리 MM님께서 밀떡 채널 곧 만들겠네요. 밀떡 채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방산주를 사시라고요. 삼성전자 못 샀다고 하지 말고 방산주 사세요. 방산주. S&T 대우 이게 지금 소총 만들어 파는 데인데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비싼 총, 괜찮은 총이 많아요. 잘 만들거든요. 근데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30만 정, 40만 정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30만 정, 40만 정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예, 그걸 그러니까 앞으로 S&T 대우 이런 데서 대량 생산을 하겠죠. 교회로 간 스님, 레이도 풀 옵션 하면 2천, 어유 그래요? 이야, 캐스퍼가 1,0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자, 8롤님께서 삼성전자 5주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캐스퍼 1년 기다려야 됩니까? 실물에 투자를 해보라고요? 은에 투자해보라고? 예. 은도 요새 지금 금, 은, 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물 투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은이 요즘에 값이 좀 많이 나간대요. 현대차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밀떡과 주식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좀 생뚱맞았나요? 예. 그냥 설 연휴이길래 제가 아는 거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